우리 채널에서는 매일매일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와 정책, 그리고 뉴스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경제 큰 흐름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에 맞게 금융시장의 전망과 우리의 대응에 대한 부분도 함께 생각을 해보고 있죠.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경제의 큰 흐름을 먼저 설명드리고 이 세부적인 경제활동을 설명을 드리면 보시는 분이 경제 초보자라 그래도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큰 흐름을 보고 나면 주식시장이 하루 올랐다가 하루 떨어지고 이렇게 일희일비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하지 않을 수 있죠. 자, 그럼 경제의 큰 흐름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실물 경제는 그림처럼 경기가 상승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호황을 맞이하죠. 그 다음에 정점을 찍고 둔화되고 하강을 하면서 경기의 최저점을 찍고 다시 돈풀기가 시작되면서 회복을 하고 또 상승으로 넘어가고 정점을 찍고 폭락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지금은 경기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냐 이건데요. 그냥 감으로 대충 한 여기 어디쯤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미친놈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발표되는 글로벌 경제 지표를 계속 제가 열심히 모니터링 해드리면서 이 역사적인 사실과 대입을 해서 지금 이 경기의 어느 국면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경기 상황은 어디라는 거냐 궁금하실 텐데, 그림에 요 녹색의 상승 영역 있죠. 경기 호황 국면이죠. 여기서 이제 중반은 넘어섰고 경기의 정점과 중후반쯤 어느 국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경기 확장의 후반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경기 확장의 후반부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림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차트입니다. 흔히 우리들이 이걸 물가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회색에 세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런 선들이 뭐냐면은 주식시장이 경기가 침체되고 폭락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반토막으로 떨어졌던 이런 주식시장의 폭락의 시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회색 선을 기점으로 경기의 한 사이클, 그러니까 회복, 상승, 둔화, 하강이 하나 끝나고 또 끝나고 또 끝나고 이렇게 한 사이클 이렇게 끝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경기의 한 사이클이 이렇게 끝나가는 이런 국면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죠. 여기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높은 국면에 한 사이클들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게 물가가 굉장히 높으니까 조만간 이렇게 한번 떨어지는, 그러니까 경기 침체 및 둔화, 요게 조만간 오겠구나 싶으시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죠. 네, 뭘까요? 당연히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올리죠. 그렇게 해서 물가를 잡으려고 기준금리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한 사이클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붉은색이 미연준 기준금리인데, 미연준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간 구간, 그 다음에 이제 폭락이 한 번씩 이렇게 찾아왔던, 물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건데, 그럼 요 끝에쯤에는 한번 이렇게 폭락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이것도 알 수 있죠. 자, 또 하나가 있죠. 이렇게 물가가 오른다는 말은 뭘까요? 상품과 서비스, 이걸 재화라고 부르는데, 재화의 가격이 올라도 구매를 해주는 사람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수요 공급 다 아시죠?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더 많아야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역으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이 물가가 오른다는 말은 그만큼 사줄 사람이 있으니까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를 해서 생산설비 투자를 충분히 늘리는 시기가 바로 물가가 오르는 시기다, 이런 말이 되기도 하겠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이 바로 소매 판매 증가율과 미국 신규 설비 투자 증가율 차트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한 사이클이 끝날 때 보면은 미국의 설비 투자도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0을 기준으로 한 소매 판매 증가율도 충분히 높은 상태에서, 그러다가 호황의 하락을 맞는다, 이걸 알 수 있죠. 그럼 초보자분이시라도 방금 설명드린 그냥 몇 가지 경제 지표만 보셔도 지금은 정말 경기 확장의 후반부, 정점을 남겨둔, 그러니까 중반은 이상된 경기 호황의 어느 막바지 지점 어디쯤 지금 경기가 와 있겠구나, 이런 걸 대충 감으로라도 때려 잡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림처럼 경기 확장의 후반부 이후에 다가오는 건 이제 정점을 찍고 폭락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죠? 바로 방아쇠죠. 이 트리거가 될 사건이 무엇인가, 폭락을 일으킬 만한 이런 사건이 뭐가 될까, 여기에 관심을 또 가져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언제 주식을 팔고 안전자산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대응을 할 수 있겠죠. 특히나 지난 9.11 테러라든가
2007년부터 미국의 주택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되면서 금융위기가 왔죠. 지금처럼 이렇게 공급을 최대한 늘려놔서 설비 투자를 많이 해놓은 이런 상황에서 수요가 갑자기 급감해버리면 매출이 줄어드는데 고정비용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늘어난 상황이고 재고도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주시장에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폭락이 왔던 겁니다. 근데 전일이죠. 수요 감소의 트리거가 될 만한 사건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게 좀 이슈가 되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림처럼 전일 미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 상하이에 이어서 베이징도 중국에서 코로나 제로 정책으로 전면 봉쇄에 임박했다, 이런 소식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에서 수요가 감소하고 그것 때문에 경기 둔화도 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퍼진 건데요. 자, 뉴스를 보시면은 베이징 주거단지 일부 구역에 철망이 둘려져 있다, 이렇게 나와요. 관리통제구역으로 어떤 지역이 지정이 되면 해당 구역 밖으로 사람들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다가는 공안한테 엄청나게 얻어맞고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통제구역 밖에 만약에 회사가 있어도 출근 못하고, 통제구역 밖에 학교가 있어도 학교도 못 가죠. 통제구역 내에서 당연히 문화시설은 물론 식당, 상업시설 이런 것들이 상당수 영업금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통제가 시작되면은 소비가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더 큰 문제도 있죠. 이렇게 중국의 통제구역 안에 만약에 공장이 있다면 공장도 통제를 받는 건데요. 뉴스를 보시면은 중국 오미크론 봉쇄로 가전시장이 출렁한다, 전세계 공급망이 흔들거린다, 이 소리고, 코로나 봉쇄 수요 감소에 중국 자동차 업계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마찬가지로 전세계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급 차질을 겪는다, 이 소리죠. 자, 이렇게 상하이에 이어서 베이징까지 봉쇄가 되면 공장이라든가 물류 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서 상당한 수요 감소뿐만 아니라 중국 내 생산시설이라든가 판매시설을 가진, 판매 인프라를 가진 이런 글로벌한 기업들까지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공급 차질이 생기니까 타격이 불가피하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공급 차질이 지금보다 더 악화되고 생산 부족에 따라 기업들의 매출 감소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가 굉장히 커져서 전일의 주시장이 좀 크게 하락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중국발 베이징 봉쇄 문제가 이게 수요에 감소하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주식을 전부 다 팔아서 안전자산으로 옮겨가야 될 이런 시점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현금화를 하는 거는 중국 정부의 말 한마디가 잘못 바뀌면은 주식시장이 다시 급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긴 합니다. 물론 지금부터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계속 존버를 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뭔가 어떤 문제가 빵 터지게 되면 폭락으로 가는 이런 시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금화를 하는 이런 시점은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문제로만 봤을 때는 현금화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자, 이유를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 세계적인 현상은 지금 위드 코로나죠. 그냥 마스크도 해제하고 격리도 안 하고 감기처럼 그냥 살아가겠다, 이거죠. 근데 지금 중국만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사람들 다 가두고 있어요. 왜 이런 걸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의 근원지가 중국이 아니다, 미국에서 넘어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 미국과 아니면 서방 세력들과 다른 노선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가장 낮은 수준의 확진과 사망자를 낸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애국적인 투쟁으로까지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이게 정치적인 문제라 가지고 제로 코로나 정책 자체를 방향 전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중국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 가자, 화이자 백신 맞고 우리도 서방처럼 하자 하면은 바로 매국노라는 소리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전향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수요가 장기적으로 계속 가는 거냐? 또 그건 아니에요. 뉴스 보시면은 지난 4월 20일에 시안이 봉쇄가 해제가 됐고요. 그리고 상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정부가 갑자기 폐쇄 루프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렇게 하면서 화이트 리스트 666개 대상을 기준으로 얘들은 허용을 해줬어요. 회사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안 나오면은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생산 늘려라 얘기를 한 건데, 중국이 이렇게 갑자기 정책을 살짝 바꿔가지고 숨통을 계속 틔워준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중국도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는 없잖아요. 가둬놓긴 했지만 어쨌든 경제도 최소한의 피해를 입는 범위에서 해야 되니까 공장이라든가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계속
유도리 있게 정책을 바꿔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진핑 정부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뭐냐, 올해 10월에 3연임 즉위식이 열립니다. 개헌을 했어요. 법을 바꿔서 장기 집권을 인정받는 이런 중요한 행사가 바로 3연임 즉위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사히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전에 코로나가 다시 전국적으로 창궐한다 이러면 조금 그렇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봉쇄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중국 경제가 확 악화된다거나 아니면 반발 여론이 지금도 굉장히 심한데 이게 들끓는다, 막 전국적으로 퍼진다 이러면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경제 문제도 도외시할 수 없어서 중국 정부에서 어떤 이렇게 살짝 바꾼 풀어주는 대책들이 나올지 예상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중국 베이징마저 봉쇄에 들어간다 이런 소식에 물론 주가가 지금 빠져있긴 하지만 당장 현금화를 하는 게 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좀 이해를 하셨을 텐데, 만약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소비를 줄인다 그러면은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고 해도 지금 내가 손해를 좀 보고 있다 그래도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그때부터 폭락이 계속 시작될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보시면 중국 봉쇄 문제로 글로벌 수요가 좀 감소를 하고 생산 차질도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갑자기 뭔가 봉쇄를 해제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현금화를 했는데 갑자기 이게 탁 튀어 올라간다 이러면 미치는 거죠, 사람. 지금부터는 굉장히 민감한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존버하라는 말씀을 절대 안 드립니다. 지금부터 발생하는 어떤 사건이든 이게 어떻게 번져서 폭락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작은 리스크에도 보시면은 전일 주식시장이 이렇게 크게 흔들렸던 겁니다. 지금까지의 뉴스라든가 이런 정치 경제적 상황만으로 봤을 때 당장 중국 봉쇄 문제가 폭락의 트리거가 되는 이 방아쇠가 될 것 같지는 그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여진다는 거고, 물론 상황이 앞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 영상에서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음 영상 하나도 안 보다가 다음 영상에서 제가 갑자기 이제 현금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냥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다른 분들은 전부 다 현금화하고 했는데 자기 혼자 분명히 얼마 전 영상 제가 봤는데 괜찮다고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다들 현금화했다니 무슨 소린가요? 이러면 안 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계속 눌러주시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으면은 남들 다 뛰어내릴 때 혼자 못 뛰어내리고 나중에 폭락하는 게 혼자 이상한 소리 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조금 리스크가 있는 기간에는 좀 열심히 보고, 그 다음에 리스크가 좀 해제됐다 그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좀 여유 있게 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또 뭔가 사건이 빵 터지면 좀 열심히 보고, 이런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죠. 우리 채널에서는 후원 주시는 분들께 지금 감사의 의미로 말로 때우지 않고 제가 한 달 교육을 하는, 매주 업데이트 해가지고 한 달 교육을 해드리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죠. 영상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꼭 메일 주셔서 한 달 교육 받아보시고요.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